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정권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 이제 그 구조, 얼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수위원 24명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일이 이번 주 진행이 돼서 아마 늦어도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18일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인이 누구냐? 안철수 위원회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안철수이니까 안철수 위원회.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타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합당을 앞두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형식적으로 안철수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당, 그것도 대표입니다. 따라서 다소 모양새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야, 실질적인 어떤 실무 권한은 권영세 부위원장한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권영세 위원회인가 안철수 위원회인가 이건 두고 보라고.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인수위원회니까 이건 윤석열 인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뭐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정책위원장, 그 밑에 이제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뭐 실행위원 등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아무튼 다 합해도 200명. 아무튼 국민은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치단결하고 화합하는가를 더 먼저 볼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안 본다는 건 아니고 공약을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말 불협화음이 나오면 죽음이다. 지금 혼자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니고 180석 민주당이 떡 버티고 서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너 말씀을 100% 관찰하라. 사실 어떤 국민에서는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뭐 비슷비슷하고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성공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너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그 조직과 회사와 단체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달라붙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납니다. 오너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무산되거나 실패하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거를 돕는 사람들도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내놓은 아이디어대로, 윤석열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윤석열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큰 뜻에 따라서 그것이 100%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선거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했지만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올 여름 그 지지율은 70%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일주일에 3끼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좋은데 민주당하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당과의 대화합,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 그런 과정에 아무튼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휘하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그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끼리 자기 분과만 내부적으로 자기의 동심원만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폭넓게 섞이고 뭉치고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 인사하고 민주당 쪽 당뇨들하고 민주당 쪽 현역 의원들하고 민주당 쪽 중진들하고 폭넓은 소통을 하기를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보기 좋은 것은 그 본인이 직접 쭉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다 하고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15개나 질문을 받더라고요. 좋은 점입니다. 거의 세밀한 부분까지 샅샅이 본인이 직접 다 대답을 하는 모습. 아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겁니다.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실용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여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 실용과 능력이다. 실용은 철학이고 능력은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다. 실용주의를 실천하는데 최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뽑겠다. 여성 할당, 지역 안배, 그건 내 머릿속에 없다. 거기에서 그 특별위원회가 3개가 있더군요. 그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제 통화를 하는, 그 중에 하나는 더더욱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는 특별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국민통합, 코로나 대책, 지역 균형. 간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통합, 코로나, 균형. 예.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나눠먹기식 안 한다. 나눠먹기식 안 한다. 이 얘기는 논공행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논공행상을 해야 감투를 나눠먹는 거거든요. 너는 공이만큼이야. 너는 공이 이만큼이야. 너는 과가 좀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거는 그거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고,
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때는 또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로마의 장군이 그 전장에서 몇 년 동안 영토를 넓히는 그런 흙먼지와 이 전투 속에서 살다가 로마로 화려하게 귀향을 하면은 자기 참모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1급 참모들은 전쟁터를 같이 했던, 생사를 같이 했던 1급 참모들에게는 적당한 봉토를 주어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는 로마에 또 다른 인선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운동을 같이 치른 사람도 물론 흡수를 하겠지만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정말 능력 있고 실용적인 그런 인사를 쓰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겠다. 현역 의원들 배제하겠다. 논공 행상이 없고 여성 할당 없고 지역 안배 이런 것 없다. 뭐 없는 게 그렇게 많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용과 능력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장 놓고 마지막까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망설였던 또 다른 카드는 김한길 전 새청년 그 대표였던 김한길. 사실 따져보면은 새천년민주연합은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공동대표였었어요. 그런데 참 이 정치사가 묘하게 또 한번 재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안철수, 김한길이 또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놓고 또 한번 내부 경쟁을 가졌던 셈입니다. 김한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요.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 특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든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 조율, 전략적 접근, 이제 이런 거에 김한길이 워낙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그런 쪽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했던 약속, 인수위도 함께한다, 공동정부도 함께한다,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안철수의 미래다 라고 했던 때의 그 약속, 그걸 실천해 나가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는 예상을, 그 기대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한길을 배제했다고 해서 김한길이 역할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한길도 윤석열 당선인 옆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치 이런 거에 분명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말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의 초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장동 특검 하겠다. 또 하나는 여가부 폐지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역시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입에 올렸던 그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조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후보 시절에 했던 말과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둔 당선인이 하는 말은 말의 무게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조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들으면 이재명이나 권순일 이런 사람이 들으면 등골이 써늘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이제 여가부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가부가 훌륭하게 그 소임을 다했다. 따라서 이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것을 집합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실제 그 사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자들이 이 청와대 해체, 광화문 시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뭐 큰 관심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그 청와대 해체와 서울 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에서의 그 9층에서의 대통령 집무실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대로 되려면 상당한 뭔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너도 나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고 말았던 그러한 외부적 조건이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특히 경호 문제, 보안 문제, 안보 문제.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어제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수위원회 제1호 과제가 청와대 해체, 광화문 시대 개막 이거라고 했으니까 아니 1호 과제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은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철수한테 최대한 협조하라. 국민의힘 사람들. 제발 딴지 걸지 마라. 특히 이준석 딴지 걸지 마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하고 감정에 그 앙금이 남아있는 거 알겠는데 인수위원회 딴지 걸지 마라. 특히 인수위원회 그 후반부에 갔을 때 나올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안철수의 지분을 최대한 양보해 줘라. 그리고 경선하면 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무슨 당협위원장이 쭉 선거 밭을 갈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최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법조문에 꽉 이 당헌 당규에 딱 이렇게 보장된 그런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지방선거 공천 그 이전에 그러니까 4월, 5월 이때 여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국민들은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여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벌써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이 카드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체적인 구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쪽이냐 이것의 영향도 있지만 여러 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더 복잡한 그런 함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그 공천 문제를 놓고 이준석과 안철수와 이준석이 또 다른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노출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울시장만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그대로 재출마를 하는 것이 유력하고, 대신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추미애, 박영선, 임종석, 김동연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쪽에서 조정식, 안민석 이런 사람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거일 겁니다. 인수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다. 인수위원회는 한시적이다. 딱 2달만 일하고 해체되는 기구다. 좀 더 하면 2달 반 일하고 해체되는 기구다. 2달도 못하는 거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정해진,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한 달 하고 한 20일쯤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신을 100만큼 차렸다면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정신을 1000배, 1000배 더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수를 하면은 되돌릴 방법이 없을 만큼 커다란 후과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은 정책 그것도 보지만 화합을 본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이준석이나 윤핵관은 2걸음 뒤로 물러서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뭐 앞에 나서가지고 감투 싸움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설쳐대고 그러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커다란 기회가 온다고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또 하나는 지방방송 자제하고 금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하고 인수위원장하고 인수부위원장하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홍준표가 뭐라 그러고 이준석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딴지 걸고 흔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인수위원회가 이제 제대로 그 골격을 갖추고 법정 인수위원 24명을 인선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그 끼쳤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인수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점, 그걸 뭐 10번, 20번 명심하고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실언이나 뭐 실책은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인수위원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 번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 이게 인수위원회입니다. 정말 배전의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